싹싹. 안녕하세요, 사기입니다. 오늘은 퀀트 투자를 위해 재무제표의 기본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프로그램 특성상 기본 오브 기본만 다룰 예정인데요, 더 자세히 다룬다고 해서 바로 기억되는 것도 아닐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만 말씀드릴 테니 정말 이것만큼은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면서 이번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영상은 제가 촬영을 마친 조만간 런칭될 유료 온라인 강의 내용을 일부 활용했기 때문에 삭TV에서만 무료로 만나볼 수 있는 유니크한 강의라는 거, 언젠가는 돈 주고 찾아봐야 될 강의일 수 있으니 이번 기회에 꼭 잘 들어두시길 바랍니다. 재무제표라는 것은 어떤 기업의 통장 내역이나 가계부를 훑어보는 것과 같습니다. 이 재무제표의 요소 중엔 삼형제가 있는데요, 이 삼형제만 반드시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선 다른 것은 몰라도 됩니다. 이것만 확실하게 기억해 주세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입니다. 이 삼형제 이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도 재무상태표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입니다. 뭐든 한자어가 들어가고 전문적인 단어가 나오면 거부감을 갖는 분들 있으실 겁니다. 오늘 그 마음 제가 없애드리겠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쉬운 재무상태표 시작합니다. 재무상태표는 다른 말로 대차대조표라고 불립니다. 대변과 차변을 대조하는 표라서 그렇게 불리는데요, 대변은 여기서 똥은 아니고요, 차변은 보통 좌측에 적혀서 자산 부분을 나타내고, 대변은 보통 우측에 적혀서 부채와 자본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굳이 대변, 차변으로 대차대조표를 기억하려고 해도 딱히 도움은 안 되니 그냥 재무상태표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요새는 이것이 더 일반적인 표현이거든요. 이 재무상태표에서 핵심은 이 공식입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이다. 자산, 자본이 헷갈리신다면 뭔가 산처럼 큰 놈이 나머지 두 개 합친 거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자산이 나머지 두 놈 합친 산 같은 놈이라고요. 부채도 자산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여기서 나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부동산이 10억이 있어요. 그런데 5억은 대출입니다. 그리고 제 자본이 5억이 들어왔어요. 그럼 자산은 10억, 부채 5억, 자본 5억인 겁니다. 어때요? 참 쉽죠? 이것만 확실하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재무상태표는 이게 끝입니다 는 뻥이고요. 좀 과장했습니다. 여기서 영어도 좀 알려드릴게요. 자산은 asset이라고 부르고요, 부채는 liability로 부릅니다. 자본은 equity라고 부르죠. 특히 자산, 자본, 이 영어는 나중에 지표 공부할 때 앞글자 A와 E를 써먹을 거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다음으로 조금만 더 확장해 볼게요. 이번에는 날짜가 박혔어요. 재무상태표라는 것은 특정 시점에 내 자산 현황을 보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점을 하나 콕 찍어서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분기별로 이런 보고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유동, 비유동이 생겼습니다. 쉽게 말해 유동은 유동적인 건데 1년 내 갚아야 하는 부채라면 유동부채, 바로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이면 유동자산이고요. 비유동은 그 반대인 겁니다. 장기부채 같은 경우가 비유동부채, 현금화가 어려운 부동산 같은 자산이 대표적인 비유동 자산입니다. 그리고 이 각각 유동, 비유동을 합치면 앞에서 본 단순한 표가 되는 겁니다. 어때요? 참 쉽죠? 자, 여기까지만 맞춰도 벌써 재무상태표가 끝났습니다. 뭐 이렇게 쉽냐고요? 근데 진짜입니다. 이런 수준으로 퀀트 투자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다음 시간에는 바로 이 기세를 이어서 손익계산서에 대한 강의로 돌아오겠습니다. 이번 강의가 좋으셨다면 구독을, 싫으시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떤 경우라도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우리 금방 다시 만나요. 싹싹.